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의원입니다. 테러방지법 집권상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 내용들이 대부분 알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서 하는 건지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광진 의원은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전문을 좀 읽었습니다.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은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대통령령은 공무원에 한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라,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대테러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거고, 일반인, 민간인에 대한 활동 제약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테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지금 예비 업무하는 그런 테러 활동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테러 단체가 주요한 인물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예비 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테러 준비를 해도 이 사람들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기껏해야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정도, 그것도 출입국관리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IS에 가입하겠다, 또 IS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또 폭발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테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해도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게 테러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 있어서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고, 테러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테러법을 만드느냐, 이렇게 주요 요지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정말 이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테러 방지법 방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집권상정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테러에 관한 한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매일 테러가 일어납니다. 파리 테러 이후에 세계에서 48개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480여 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5건, 평균 2,700명 정도 목숨을 잃었으니까 하루 평균 25, 6명, 이렇게 매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S에서 지정한 테러 대상국입니다. 테러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IS에서. 또한 북한에서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김정은이가 정찰국에 대남 테러, 사이버 테러 역량 강화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테러에 관한 전쟁 선포를 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테러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유엔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 순간도 무제한 토론을 하는 내용 대부분이 테러를 충분히 막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테러 방지법을 만드느냐, 국정원에 대한 통신감청과 계좌 추적을 통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테러 관한 정보 수집을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 3조에 보면은 국내 정보 수집에 대공, 대정부 정복, 방첩, 그 다음에 테러, 국제범죄 이 5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맨손으로 맨노를 하니까 교묘하게 하는 정말 숨어 사는 이런 테러 조직들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감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또 이 사람들 돈을 움직이는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재도 국정원에서 통신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하느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첩들이 활동하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신감청을 합니다. 그런데 테러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테러에 관련 인물이 유엔에서 지정한 31개 테러 단체에 가입한 인물, 그 다음에 가입하려고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사람들 하면은 먼저 53명 추방했는 사람들, 현재 들어서 활동하는 몇 사람,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IS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인터넷상에 나타난 10명, 기껏해야 200명 정도에 한해서 통신감청을 하고 계좌 추적을 합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인권 때문에 통신감청도 계좌 추적도 못하느냐? 국민들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목조목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춘석 원내수석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무제한 감청할 수 있다. 지금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감청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안 됩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의 대통령 승인 받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사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국정원의 통신감청권을 주면 과거처럼 국정원에서 시설을 해놓고 무제한 도청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직접 감청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 의뢰합니다. 의뢰할 때 영장이 발부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금융수집권 허용 시 마음대로 계좌 추적하여 인권 침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 관련 용의자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테러 단체 TFT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외국인 테러 단체 인물, 또 우리나라에 가입하려고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 이 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이 언론인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하겠습니까? 계좌 추적 분석을 해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 하고, 지금 계좌 추적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국정원이 직접 계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FIU에서 계좌 추적을 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만든 데가 지금 검찰총장,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간세청장,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7개 기관에서. 여기에 국정원도 포함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CIA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미국 금융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럼 미국 금융분석원은 우리나라 FIU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 CIA는 우리나라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요청하면, 미국 금융분석을 요청하면 미국 금융분석원은 우리나라 FIU 요청을 해서 CIA는 우리나라 테러 관련자에 대한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데 한국 정보기관은 추적을 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중요한 테러 분자가 계좌 추적을 좀 해달라 우리 KCIA에 요청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런 정보기관은 세계적인 정보기관과 역할을 어깨를 겨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좌 추적할 수 있는 직접 계좌 추적이 아닙니다. 금융분석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받습니다. 또한 국정원 추적조사권을 주면은 그 기능을 다른 대텔에서 이관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추적조사, 대테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테러를 IS에 가입하려는 우리나라 인물들은 대부분 SNS 상에 보면은 가명입니다. 가명으로 전화를 하고 SNS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신 감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는지 외국에서 온 테러 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보 수집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주면은 미행 감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 없으면 실질적인 정보 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테러 센터에 주라는 것은 총리실의 대테러 센터는 기획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 기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이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강진 의원이 토론을 하면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재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반박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까? 무차별 통신 감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에 대해서는 그 부장판사에게 허가를 안 받고 36시간 동안 감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감청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부장판사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한해서는. 그러나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전부 통신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테러 분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그분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들은 통신감청 좀 했다고 인권 침해 때문에 이 법을 안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또 김강진 의원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 상정되어 있는 대테러 방지법,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를 이해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테러 전쟁 중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 대신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감시 등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인권 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금융분석원의 자료를 활용하는 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도 이와 같은 똑같은 해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업보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테러에 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 요청은 대상자가 극소수다.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수미 의원이 지금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해서 훈련도 하고 다 하던데 그거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는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러 용의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테러를 준비해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통신 감청이나 계좌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알-누스라 용의자를 체포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IS에 돈을 200만 원 송금을 했습니다. 테러 자금을. 그렇지만 현재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테러 준비를 해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고 기껏해야 추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IS에 가입해서 테러 훈련을 받으러 가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막는 거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설득해서 막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긴급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후에 또 내용이 있으면 다시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테러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이버 테러를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사이버 테러 역량 강화 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국가 주요한 시설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법은 여야 간의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야당은 사이버 테러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